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시각이 1시 59분입니다. 현대인믹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자, 1조가 넘었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조 원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는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희가 1조 원이 넘게 되면 중대형주로 편입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자, 기업 내용은 후반대로 돌리려고 하고요. 코스닥 150이라는 이 기준에 해당은 되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종목이 향후에 시장에 막대한, 그쵸?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기계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금인데요. 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오늘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000억으로 운영했었고, 수익률 관리 좀 잘했다고 해서 15년 동안에 스톱 펀드 매니저 상을 받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봅시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상장되기 전부터는 분명, 예, 맞아요. HD 조선해양과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한 지분율이 상당 부분 거래량을 축소시킨다. 뜻은 뭐입니까? 대주주의 지분이 거의 대부분 많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최근에 제일 먼저 상장됐던 게 뭡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거죠.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죠. 자, 이 부분이 보게 되면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었죠.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얼마였죠? 예, 맞아요. 한 3,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첫날 거래되면 따상상을 기록하니까 1조가 넘어갔죠. 그러면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느냐? 자, 이 종목이 이제 상장되면서 따상상이었는데 1조 원을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죠. 지금은 여기까지 빠져 있고요. 자, 따상상 기업들만 보여드릴게요. 아마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DS산서 역시나 10만 원이었고요. 2.2조 원의 주가 시가총액 이 몸통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3거래일 이내에 주가의 훼손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주가가 계속 하방으로 이어지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의 3거래에 대한 법칙 이후에 이렇게 오른 종목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야, 이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는데 거래량이 480만 주. 그렇게 적지는 않더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40만 주라는 수급을 따졌을 때 과연 이 종목이 월요일 날도 추가적인 어떠한 상한가를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맞죠? 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9,000원인데 이 부분을 따지게 되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요. 네. 한 450억 정도 되겠죠, 대략. 그러면 잔량의 450억과 1조 5천억이라고 가정하고 유통주식을 감안하면 사실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거래를 됐을 때 사실 요 부분이 비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밑으로 계속 되고 있다는 건 뭐죠? 체결된 이후에 이 물량들까지도 밀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한 가지겠죠. 뭡니까? 그 다음을 공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물론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보단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선업종의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최종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 기존에 상장돼 있는 상장되었던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움직였었고, 어떠한 룰에 의해서 움직였고, 어떤 업종과 어떤 업황이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하나는 이렇게 빠지고, 하나는 이렇게 오르고, 하나는 이렇게 빠지고, 하나는 이렇게 올랐는가?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하나하나씩 자료집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가게에 좀 도움 되시라고 해서 공모주 청약하셨고 오늘 많이 이 27,000원 정도 예, 떠서 시작했을 때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선업종에 대한 사이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선업종이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10년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보통 조선이라는 건 배를 만든다는 뜻이죠. 이 배를 만들 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주를요 10년치를 한 번에 받아요. 그리고 다음 연도 되면 다시 받고요. 다시 받고요. 계속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죠? 중간중간에 환율의 변동성을 좀 감안해야죠. 왜요? 받는 돈이 글로벌사로부터 받을 때 환율 시장이 만약 급등을 했어요. 미국 돈 가치가 커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라는 부분이 그 날짜에 해당되는 구간대에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수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피해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은 수주 물량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봐야 되지만 추가적인 알파에 대한 부분은 환율이라는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 시장 어떻죠? 최근에 미국 강달러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단기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이 현대임수도 역시나 이 조선 업종의 한 부분이죠. 블럭을 이렇게 쌓아서 하나의 배를 건설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만드는 건데 쉽게 말해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벽돌이라는 표현을 해요.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이렇게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담당한다. 근데 좋은 점과 악재가 있죠. 좋은 점은 뭡니까? 조선 업종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 아주 좋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97%의 매출이 삼호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현대 계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사이클이 무너졌을 땐 어떻게 되죠? 이 현대임수도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매출 규모가 좋을 때는 한정적으로 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편중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는 있는데 반대인 경우 뭐죠? 얘네들이 무너졌을 때는 얘네들도 단가에 대한 인하 그리고 사이클을 직격탄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결국은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부분 하나, 애널리스트 8명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현대임스 증권사 8곳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평균 제시라고 적어놨죠. 자, 이 부분은 펀드 매니저 후배부터 시작해서 애널리스트 후배 통해서 8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조선업종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좀 반영했어요. 자, 일단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4822 8706으로. 자, 중립적인 보고서도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보고서도 들어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3거래일 동안의 거래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시세가 조금 빠졌을 때는 중장기적인 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비중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요. 현대 또는 힘스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AI가 인식하게 되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지금 최대 주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하는 이슈가 좀 등장을 할 겁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가셔서 여러분들 수익과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 두 가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해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인데요. 1년 반 전에 제가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고 경제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돈 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 돈을 얼마나 받으려고 이 영상을 찍겠습니까? 잘 되길 희망할게요. 자, 힘스 또는 현대라고 보내주시고 뭐 좋은 영상이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뭐 여러분들께 어떤 서로만의 소통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과거의 따상상을 기업 이런 부분들 있죠. 갔던 기업들. 매끄럽지 않네, 영상이. 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반대로 좀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좋은 기업은 없을까? 이 기업도 이제 따상상을 가긴 했습니다만 3거래일 이렇게 찍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뤘던 이유가 뭘까요? 업황입니다. 업황이라는 게 뭐죠? 뭐 반도체 업황, 2차전지 업황, 바이오 업종의 업황,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항상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과 맞아떨어졌을 때 그 종목도 화려하게 빛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예로 원빈이라는 분 아시죠? 예? 이분이 강원도에서 커피숍만 하고 있으면 잘생긴 커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대에 오르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그리고 뭐죠? 예, 관객들의 환호성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엄청난 어떤 배우가 되는 거죠. 즉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군이라는 게 형성됐을 때, 무대라는 게 형성됐을 때 어떤 특수한 배우도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 과거에 운용했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가도 적어놨지만 월요일에 대한 부분은 분명 이런 부분들의 함수와 그리고 이런 DS 단석이라는 종목의 이런 그림 그리고 KNS라는 이런 그림
업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전략 자료집에는 여러분들께 다 드러났고요.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자료를 만들어준 애널리스트 6명, 8명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맙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마음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고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현대 또는 힘스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월요일 날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중장기에 대한 증권사 8군데에 대한 평균적인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요? 어느 부분을 이탈했을 때 이 목표가가 형성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탈을 하게 되면요. 매도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현대 힘쓰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 장교수였습니다.